자, 오늘 첫 번째 얘기는요. 여러분 그 로드킬이라는 얘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속도로나 이 일반 그 국도, 지방로를 달릴 때 동물들이 튀어나와서 그 차로 치게 되는 게 로드킬인데, 하하, 그런데요. 서울 도심에 이 로드킬에 희생을 많이 당하는 고라니가 나타난 걸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5일 오후 8시쯤이었습니다. 이 서울의 한남대교 남단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드킬을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해당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오토바이 한 대가 1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갑자기 이거 이게 오른쪽에서 뭐예요? 전동 킥보드가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어이구.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부딪히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됐는데요. 어허. 저기가 편도 6차선 도로예요.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정주행 방향이 아닌 완전 가로질러서 킥보드를 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오, 세상에. 지금 저기가 한남대교인가요? 네. 한남대교 시청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 경부선 타고 오시다가 이제 서울 진입해가지고 한남대교 올라오잖아요. 그럼 시청 방향 나오잖아요. 지금 거기 시청, 시내로 가는 방향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세상에. 지금 김기현아 지금 저 킥보드는 네. 이거 뭐라고 봐야 되니? 지금 가로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마치 교차로처럼? 이게 정말 저기 대로거든요. 그리고 네. 고속도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저기서 또 킥보드를 타고 완전히 이제 횡단을 했단 말이죠. 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데 이 영상이 한 자동차 관련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이제 공분을 샀고 네. 그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네. 사고가 난 후에요. 네. 이 운전자가 네. 해당 그 킥보드 운전자를 불렀대요. 사고를 내고 이 사람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는 걸 보고 부른 거예요. 허허. 어디 가냐. 네. 지금 사고 처리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데 그대로 그 반대편으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네. 지금 보면요. 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따르는 그 차량의 블랙박스에 이 영상이 찍힌 거네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 영상에 찍힌 차량, 그러니까 저 영상이 찍힌 차량의 속도가 만약 김기혁 아나운서 이런 생각 진짜 아찔한데 만약에 빠르게 운전했다면 저 오토바이 운전이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진짜. 맞습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어쨌든 이제 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넘어져서 네. 이 운전자가 조금 크게 다쳤는데 네. 만약에 속도가 빨랐다면은 네. 이게 이제 전동 킥보드 그리고 뒤에 따르던 이 블랙박스 차량에까지 뭔가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서 이 뒤에 있던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도 정말 죄 없이 네. 이 사건에 함께 휘말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영상만 보기에도 상당히 보세요. 이거 아우 진짜 너무너무 아찔한데요. 지금 저 오토바이 피해를 당하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의 상태가 걱정이 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볍게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상과 다르게 많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예, 손등이 넘어지면서 이제 손등 뼈가 이제 부서졌다라고 하는데요. 5조각으로 부서져가지고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이 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 굉장히 지금 이 오토바이 운전자한테는 심각한 것이 네. 직업이 미용사라고 합니다. 세상에. 네, 사실은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은 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시고 그렇죠. 또 정밀하게 이렇게 또 이 미용하는데 굉장히 정밀한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손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렇게 큰 사고로 이렇게 다쳤다라고 한다면 네. 노동 능력이 영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코 가벼운 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용사분은 손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손을 저렇게 손등뼈가 5쪽에 났대요.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앞으로 생계 걱정, 물론 지금 치료는 전념해야겠습니다만 생계가 막막하다 이런 생각도 해볼 건데 지금 중요한 게요. 최명규 원장님. 저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요. 현장에서 구조치 하지 않고 도망쳤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으니까 본인이 보행자가 아닌 운송도구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의 일부는 전동 킥보드를 보행의 보조도구로 생각해요. 하하.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나 어떤 성인이 무단횡단을 해서 부닥쳤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과 오토바이가 부닥쳤을 때는 사람들은 흔히 본인이 구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약자이니까. 하하.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나는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랑 똑같아. 오토바이는 엄청 커다랗고 무겁고 내가 오히려 다칠 수도 있었어라고 합리화하지만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본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기 때문에 네.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내가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또 어떤 두려움은 반은 있어서 달아나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완전 보행자도 아니고 똑같이 오토바이를 본 것도 아닌 네. 가장 어정쩡한 정도로 죄책감이 없는 상태인 거죠. 하하. 그런데요, 현장에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저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떠났습니다. 도주를 했어요.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전동 킥보드에 무슨 이 번호판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사람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전동 킥보드하고 사고가 났을 때에 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오토바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있어가지고 이 번호판을 CCTV 영상이나 그 사고 난 장소에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CCTV 영상을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이 그렇죠.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요. 또는 뭐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라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다행히도 이 경우는 이번에는 피의자 특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떡해요? 네, 방법이 정말 다행인데요. 네. 지금 이게 한강변에서 네.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하.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경찰이 이 신고를 받자마자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해당 지역 그 시간대에 지나간 그 전동 킥보드의 그 GPS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대여 업체가 이제 좀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지나간 이 사고 현장을 지나간 네. GPS를 확인해서 피의자를 특정했고 네. 현재는 지금 그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나와라 출석해라라고 경찰이 통보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신원, 저 당시에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처도 이제 이 수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받게 나와라 하는데 아직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니 대체 김기혁 아나운서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한강변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할 수 있다 쳐요. 뭐 그거는 뭐 죄가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저걸 들고 어떻게 6차선 도로를 지날 생각을 해요, 저걸. 그러니까요. 참 이게 저희가 영상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요즘 서울에서 특히 서울에서 이 공유 전동 킥보드가 많이 늘어났단 아, 말이죠. 그래요? 예. 서울에서 그래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업체가 15개 정도 되는데 특히 서울에 이제 뭐 강남대로라든지 길거리에 보면은 주인 없이 세워져 있는 킥보드들이 있어요. 예, 어떤 라벨이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공유 킥보드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따릉이라는 이제 자전거가 있잖아요. 네네. 공유하는 자전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사용료를 내고 그래요? 네, 쓰는 공유 킥보드인데 그래서 다행히 뺑소니를 한 이 운전자를 잡을 수 있었지만 네. 이게 업체들이 늘어나고 전동 킥보드, 전동 휠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2017년에요. 네. 117건이었던 사고가 네. 2018년에 225건.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아하.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전동 킥보드 이 운전자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헬멧도 쓰고 있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착용을 해야 되는데 착용을 하지 않았고 네. 저런 식으로 지금 도로법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 타시는 분들이 좀 주의하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저 전동 킥보드 운전자 있잖아요. 김모 씨라는 것까지 이제 일단 신원이 밝혀졌으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빨리 조사받고 죄값 받는 게 진짜 본인을 위해서 나아요. 왜냐하면 김남국 변호사님, 네. 저 사람이요, 진짜 저 오토바이 운전자분을 지금 저 심하게 다치겠는데 만약에요 조작 미숙으로 뒷따로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이 찍힌 그 차량을 들이받았다면. 본인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진짜. 그럼요. 이게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건데요. 사실 이제 공유 이 킥보드나 이런 것들은 속력은 오토바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안전장치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거의 없다 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차량과 충돌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상해 입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CCTV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옆으로도 지금 3차선, 4차선으로도 차가 싱싱 다니고 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거기를 횡단해가지고 지금 1차선으로 사고를 지금 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 뒤따르던 차량과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사고에 이르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여기가 교차로도 아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한남대교예요. 한남대교. 여러분 한남대교 지나다가 그냥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넓은 6차로 왕복 이 몇 차로인가요? 그럼 김경환 왕복으로 치면 한 12차로 왕복 되나요? 12차로입니다. 거기를 저렇게 네. 마치 교차로처럼 옆에서 오른쪽에서 가로질러서 킥보드가 올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진짜. 저런 상황에서 버젓이 사고를 내놓고 도주를 해요. 반드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뉴스파이터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